굉장히 좋네요. 네. 그 세계 녹색당의 시작을 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좀 알면 좋은데요. 실은 녹색당의 시작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세계 최초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1972년에 벨뉴즈 파티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당이죠, 가치당.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당이다 해서 197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호주의 태즈메니아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호주에 있는 태즈메니아라는 섬에서 녹색당, 호주 녹색당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스위스, 영국, 독일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녹색당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녹색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주로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바로 국가적인 정당이 바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대체로 보면 지역에 기반을 둔 어떤 녹색 그룹들이 환경운동을 하거나 생태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대안 정치를 고민하는 그러니까 지역에 뿌리를 둔 녹색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녹색당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밟았습니다. 그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 그 나라는 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당이 아니어도 후보를 낼 수가 있어요. 선거 때 정치 조직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굳이 전국 정당을 빨리 만들지 않아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에 뿌리를 둔 정치 조직으로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데서는 처음에는 전국 정당이 아닌 상태로 후보를 내고 지방선거 같은 데 참여를 하고 그러다가 녹색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주로 전국 정당으로 성립을 하는 건 1980년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1970년대 후반부터 주의회 선거에 참여를 해요. 그렇게 후보를 내던 여러 주의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1980년에 독일 녹색당을 창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우리하고는 정치 제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녹색당이 만들어진 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 많은데 국회에 진입한 시기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저도 녹색당 창당한 다음부터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선거제도 말고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미국 녹색당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이나 캐나다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정당입니다. 영국 녹색당과 캐나다 녹색당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엔 독일 녹색당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나쁜 선거 제도에서도 굴하지 않고 30년, 20년을 버텨가지고 2011년에 지역구에서 1등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오스트리아가 최근에 녹색당 출신 대통령이 나왔죠. 오스트리아가 작년에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녹색당 대표 출신이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오스트리아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4%. 그렇지만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좋은 비례대표제 선거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나라마다 방식은 다 다른데요.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훌륭한 비례대표제 선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비례성이 높다고 하는데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이 거의 일치하도록 선거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1983년에 오스트리아 녹색당이 3.4%를 받아서 못 들어갔지만 1986년에 4.8% 받아서 4.8% 받으면 183명 중에 8명을 배정하는 거죠. 정당 득표율에 딱 맞춰가지고 183명에 8명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면은 대체로 한 10년 안에 녹색당은 국회 안에 진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녹색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좋으니까 그리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치니까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녹색당 1989년에 들어갔고요. 네덜란드도 진입장벽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제 국가에서 녹색당은 원내 진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원내 진입을 하면 비례대표제 국가에서는 연정에 참여할 기회가 열립니다.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면 녹색당이 국회 안에 일찍 진입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연정에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3%, 4%를 받아도 연립 정부에 참여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한 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4% 받으면 6명이 생기니까 한 명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연정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영국하고 캐나다 말고 다른 전략을 택했던 데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녹색당 역사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원내 진입을 한 정당이에요. 1980년대 뉴질랜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가
1980년대에서 80년대 세계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모범 국가 네 나라를 뽑으면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그렇게 된 이유는 뉴질랜드에 노동당이 있었는데 노동당이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노선을 택합니다. 당의 노선으로. 그래서 노동당이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복지 축소를 하고 노조를 약화시키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요. 녹색당이 1972년에 생겼는데 국회에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대한 불만은 많아졌는데 다른 정당들, 진보정당이나 녹색당은 국회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녹색당이 1990년대에 택했던 전략은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지금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국회를 바꿀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뭐냐,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선거제도를 바꾸더라도 지금 현재 녹색당이 단독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면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1991년에 뉴질랜드의 이 답답한 정치 상황,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있고 거대 양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는 국회 안에서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의 4개 정당이 연합을 만듭니다. 그걸 얼라이언스라고 해요. 얼라이언스. 일종의 4개 정당이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는 방식입니다. 신노동당, 민주당, 마오리당, 녹색당, 민주당이 예전에 사회신용당, 기본소득당이었던 4개가 합쳐가지고 정당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얼라이언스라는 정당연합과 미국, 뉴질랜드의 시민단체들, 시민사회와 노동운동, 또 얼라이언스 이런 데들이 합쳐가지고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요. 그리고 1993년에 뉴질랜드가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얼라이언스는 2명이 당선이 됩니다. 지역구에서. 왜냐하면 4개 정당이 합쳐가지고 2명이 당선이 되는데 그렇지만 뭐 2명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1993년 총선 때 국회의원만 뽑은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하게 만들었어요. 국민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거대 정당들이 1993년에 뉴질랜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선거와 동시에 선거제도를 바꿀지 말지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까지 끌고 갔습니다. 범국민적인 진짜 압력, 범시민적인 압력을 만들어가지고 거대 정당들이 받게 만든 거죠. 1993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데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1등하면 되는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입니다. 뉴질랜드가 택했던 건 독일식인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53% 조금 넘게 찬성표가 나왔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말 전 시민단체, 노동운동, 진보정당, 녹색당 다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한 90년 동안 소선거구제 선거밖에 안 해봤거든요. 밑에 있는 선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독일식 선거제도라는 거. 독일식은 간단합니다. 우리처럼 지역구 한 표, 정당 한 표 찍는 겁니다. 근데 의석은 정당 투표 중심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대로. 근데 뉴질랜드는 정당 투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53%가 이걸 찬성하게 만들려고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찬성하게 만들었어요. 1993년에 선거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총선에서 얼라이언스는 2명밖에 당선이 안 됐지만 선거제도를 바꾸는 성과를 냈어요.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바뀐 선거제도를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국회의원은 120명 있는데요. 120명. 이 선거제도 바꾸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늘렸어요. 원래 99명이었는데 비례대표를 둬야 되니까 독일식으로 하려면 지역구 비례대표 그리고 비례대표를 상당한 숫자를 만들어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지역구를 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0명을 만들었어요. 원래 99명이었는데 120명으로 늘리고 120명을 70명은 지역구, 50명은 비례대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 전체 의석을 일단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 가지는 독일식 선거제도를 택합니다. 96년에 뉴질랜드 총선을 했는데 국민당이 1등을 했어요. 보수당입니다. 뉴질랜드의 보수정당 국민당이 1등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33%로 1등을 하면 과반수를 차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20명에 33%, 120명에 44명을 받았는데 1등을 해도 그죠? 혼자서는 직권이 안 되잖아요. 혼자서는. 네. 그래서 뉴질랜드 국민당이 그 밑에 있는 뉴질랜드 제1당이라는 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그전에는 국회의원이 아마 없었던가 한 명 있었던가 그래요. 근데 17석이나 돼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대로 가져가니까. 지역구에서는 거의 안 됩니다. 어차피 이런 당들은. 지역구에서는 거의 안 되는데 13%만큼 가져가니까 17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얼라이언스 동맹당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얼라이언스가 10% 받았는데 120명이 10% 13석 정확하게 정당 지지율대로 가져가죠. 얼라이언스가 13석을 얻었습니다. 녹색당도 참여했던 얼라이언스 4개 정당의 연합인 얼라이언스가 13석을 얻었고 그 중에 3명은 녹색당 TO였어요. 녹색당 TO. 그래서 3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선거를 합니다. 99년에 선거를 하는데요. 99년에 선거를 하는데 그때 녹색당이 독립선언을 해요. 그래서 선거를 했습니다. 얼라이언스가 7% 받아가지고 10석을 가져갔는데 녹색당은 5.15%를 받았어요. 그때 뉴질랜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녹색당이 진짜 큰 몸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5%였습니다. 뉴질랜드가 5%였어요. 그러니까 5%못 넘기면 녹색당은 다시 원의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당히 큰 모험을 건 거죠. 근데 5.15%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7석을 받았어요. 캐나다나 영국하고 다르잖아요. 캐나다나 영국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명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7명이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노동당이 1등을 했는데 49석을 받았어요. 120명이 49니까 노동당이 단독 집권이 안 되죠. 이게 1999년 선거가 뉴질랜드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선거였습니다. 노동당이 49석을 얻었는데 단독 집권이 불가능했어요. 밑에 있는 동맹당 보고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연립정부를 하자. 연립정부. 동맹당이 10석이 있었습니다. 동맹당이 같이 하기로 하는데 동맹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질랜드의 진보정당이에요. 우리로 지금 정의당 같은 정당입니다. 무슨 요구를 했겠습니까? 연립정부 구성의 조건으로 부총리 한 자리 주고 일단 그 다음에 장관 몇 개 주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올리고 민영화 했던 거 돌리고 도로 돌리고 그 다음에 뭐 노조지위 강화하고 뭐 공공임대주택 개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족수당 저소득층 가정에게 현금수당 지급하고 이런 진보적인 정책들을 요구했습니다. 동맹당이. 노동당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노동당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이면 집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노동당, 동맹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근데 둘이 합쳐서 59석이니까 120명이 59니까 가만히 안 되잖아요. 녹색당이 원내에 들어갔는데 녹색당 보고 너네도 같이 할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장관 자리는 필요 없다. 그렇지만 너네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걸 우리가 지지해 줄게. 쉽게 말해 총리를 뽑을 때 총리를 우리가 찬성 투표를 해줄게. 그래서 뉴질랜드 녹색당은 이 당시에 연립정부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부 구성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진보적인 연립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1999년 선거를 통해서. 그때부터 뉴질랜드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었는데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못 벗어나고 있고 영국도 못 벗어나고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벗어났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뉴질랜드가 신자유주의에서 민주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영국이나 캐나다의 길을 갈 것이냐 뉴질랜드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지가 있다면 근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별로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촛불이 일어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일시적인 다당 구조, 그죠? 여러 정당들이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몇십 년에 한 번 정도 올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대한 견고한 양당 구조는 그죠? 견고한 양당 구조가 지금 흔들렸어요. 흔들렸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런 아주 정치적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아마 그런 기회를 잡지를 못했을 거예요. 잡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지역구에 올인을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고 이런 길을 택했지만 저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우리가 뉴질랜드의 길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그리고 거대한 양당 구조가 거대 양당 중심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뉴질랜드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 뉴질랜드 녹색당이 14명, 13명 그런데 다 비례대표예요. 지역구 당선자 없습니다. 지역구 당선 어차피 힘들어요. 녹색당은. 몇십 년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3% 넘기면 한 명 들어간다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뉴질랜드나 독일식 선거제도를 택한다면 3%면 9명이 들어가게 되고 9명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후보로 낼 수 있는 명단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흠모하는 분들 찾아가서 녹색당 후보로 좀 나가주세요. 그죠? 근데 지금 제도에서는 3% 넘겨도 한 명이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막 매달리는데 한 명만 찾아가는 거다 2명 찾아가야 되지 막 10명 찾아가서 당신을 꼭 녹색당의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면 약간 사기치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10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3% 넘겨도 우리는 10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뉴질랜드처럼 되면 3% 넘기면 10명이 들어가면 우리 당원들이 정말 우리 녹색당의 후보로 내고 싶은 사람 10명을 찾아가서
그분 보고 녹색당 후보가 되어달라, 비례대표 후보가 되어달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부 구성이 달라지죠.